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이 어떤 혐의를 중점적으로 좀 다루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글쎄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혐의는요, 기본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그다음에 위증한 게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혐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그 구형을 한덕수 총리하고 똑같이 했어요. 15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었으니까 그 행안부 장관 소관이 경찰청, 소방청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 계엄 그 시점에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과 단수 같은 것들을 지시했다. 이러한 것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특검은 본 거고요.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조 변호사님, 검찰 구형보다 재판부 형량이 많았던 이 한덕수 전 총리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좀 어떤 판단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비슷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제는 재판부는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형사 3실부 이진관 부장 재판부였고요. 네. 이번에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는 형사 32부입니다. 근데 재판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범죄 성립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 친위 쿠데타의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또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 이런 걸 고려하면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에서는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보고요. 이상민 전 장관 역시 지금 반성하고 있거나 인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감경 사유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번 내란은 1980년대에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구형 15년 내외를 기본으로 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단과 같이 오히려 15년보다 더 상향된 선고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 다른 재판부 두 재판부에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이제 굳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도 실제 한덕수 전 총리와 비슷하게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도 그 비교 기준, 그러니까 1980년대 신군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대략 8년에서 15년 전 내외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상향해야 된다는 양형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된다고 볼 수 있어서 양형이라든가 내란죄 판단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19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뒤 목요일에 생중계가 됩니다. 지난달에도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생중계가 됐는데, 선생님, 이번에도 생중계가 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내란특검법 11조 5항에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허가 안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상민 장관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중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아마 이제 그 방송국에서 직접 그 중계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법원의 장비로 일단 촬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방송국에다가 송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섰던 케이스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는 다 생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 예상이긴 하지만 이 지기현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 최저형이 무기금고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판사의 장량 감경을 통해서 유기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결국에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구형 단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사형을 선고하겠느냐라고 했지만 당시 그 특검이 구형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의 어떤 사법적 판단은 범죄에 대한 어떤 이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원래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실제 집행 가능성 여부나 이것을 판결 단계에서 고민할 것은 아니고 특히 1980년 이후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봤던 내란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1심 재판부 역시 사형 선고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 지지자들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의도로 쓴 거로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사를 보니까 부족하고 죄 많은 저에게 사랑을 주시니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그다음에 위로를 해주시니 지금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감사를 표명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핵심적인 혐의들은 무죄가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형량도 1년 8개월이면 그 정도면 아주 작은 형량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최근에 이른바 집사라고 했던 김혜성 씨 무죄 나오고 공소기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 혹시 김건희 여사가 고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런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나 자숙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현직 경찰관이 사망 사건 현장에서 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서 논란입니다. 조 변호사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데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망 사건 변사자의 그 수사를 하는 현장이었고요. 사망자의 어떤 시신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실제 좀 끔찍해서 방송으로 옮기기도 어렵습니다만 음식 뭐 상시간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노출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급히 삭제했지만 캡처된 사진본이 유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고요. 경찰에서는 당장 이제 직위 해제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경찰들의 무너진 기강은 또 있습니다. 이번엔 경남 지역 경찰관들이 관서 사무실에서 음주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캔맥주, 안주 지포가 찍혀 있었다는데 물론 근무 시간은 아닌 걸로 전해졌지만 이게 사무실이 뭐 동아리방 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근무 시간은 아니었다고 하긴 하던데. 일단은 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 대상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라고 하니까 새벽 2시에 뭐 고생한다 경찰관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집무하는 그러한 사무실도 아니고 경찰서잖아요. 네. 그럼 경찰서면 유치장도 있을 거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새벽이지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가 빠져도 상당히 빠진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 없앤다라고 하고 보안 수사권 가지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과도 약간 뭐 긴장 관계도 있고 이런 아주 미묘하고 그런 긴장된 그 상황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경찰관들이 저런 행동하는 것은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징계 사유는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소수의 일탈이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먹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